정시의 시작 지원 전략 팁 3가지.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입 정보 119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가 무료로 배포하는 거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되게 많이 이제 올려놨는데, 어디에서도 보실 수 있냐면 당연히 저희 컨쇼 에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컨쇼 에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입시자료 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시판에 입시자료 게시판이 있는데, 입시자료 게시판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오늘 맨 꼭대기에다 넣어놨어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넣어놓고 들어왔거든요. 보시면은 2024 대입정보 119 책자 해갖고요, 국가가 만든 건데, 요 밑에 보시면은 2부에 정시 모집해갖고 수능이 163페이지부터 있거든요. 이 119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되게 막연하시잖아요. 대학교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어떤 학과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 좀 전체적인 걸 좀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만일 좀 잘 본 과목이 수학이라고 하면 그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반영 비율에서 수학을 좀 많이 보는 학교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나중에 대학교를 분석하고 찾으실 때 전체 대학교를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학교들, 아니면은 요런 자료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대학교가 있다라면 좀 접어놓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학교 접어놓고 우리 아이한테 반영 비율이 조금 유리하게 형성되는 학교가 있다라면 거기도 좀 접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대학교를 찾는 데 있어서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조사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한 6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 정도로 가나다군을 나눠서 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뭘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입정보 119에 나와 있는 대학교를 좀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좀 커다랗게 잡고 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셨으면 하는 게 바로 129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그죠? 대학교를 찾을 때요, 진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안정권부터 잡으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을 놓잖아요.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놓습니다. 뭐 청원대나 호원대처럼 한 장을 더 놓을 수 있는 산업 대학교도 있지만, 그런 좀 특이한 건 빼놓고 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다가 한 장씩의 카드를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군과 나군에서 아이들을 좀 많이 선발하고요, 다군에서 이제 선발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권을 찾을 때 다군에서 찾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다군은 솔직히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군에서 이제 안정권을 찾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충원율이라는 게 막 돌면서 데이터가 되게 불안정하게 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군이나 나군에서 안정권을 잡는 게 좋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좀 도전권을 형성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 대학 찾기에서 안정권부터 좀 찾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은 나중에 이제 상중하 뭐 1승 1무 1패 이렇게 논다고 했을 때 한 장의 카드는 좀 도전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추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여기는 한번 던져보자 라는 게 한 장이고요. 적정선 라인에서 우리 아이가 좀 갈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할 것 같아 라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안정권이라는 건 변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 아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점수가 좀 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상중하 라인을 놓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안정권인 하예요. 왜 이거부터 찾으라고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홍익대학교가 안정권이 떠요. 그러면 홍익대학교가 안정권이 떴다라는 건 홍익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다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죠? 그러면 이제 동대나 건대나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런 데를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레벨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이면서 우리 아이가 홍대가 안정권이 떴는데 건대가 적정이 뜨고 한 중앙대나 서강대 정도로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대학교들을 좀 더 분석하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전체적인 대학교를 다 계산하기보다는 안정권 대학을 빨리 하나를 찾아놓고, 그 안정권 대학이 있으면 그 안정권 대학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이제부터 대학교를 찾으면서 가나다군을 맞추시면 된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세요. 그래서 대학교 찾으실 때는요, 안정권만 찾으시면은 나머지 대학교 찾기는 생각보다 좀 쉬워요. 저도 컨설팅 할 때 안정권 잡는데 많은 시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전권에 빠지는 데이터를 계산할 때 시간은 좀 쓰지만 제일 많이 시간을 쓰는 건 어디입니까? 안정권 찾을 때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만 잡으면은 그 나머지는 네, 대학교를 조금 이제 던지면서 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 찾을 때는 네, 이 부분부터 안정권부터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입시 설명회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설명회 가면은 막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에서 뭐 요번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되고요. 요번에는 뭐 정시에 대한 반영 비율이 이래서 전체가 어떻게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전체 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직접 지원할 학과의 인원 변화나 아니면 그 학과가 움직일 경쟁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전체에 대한 수를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거 학원에서 이제 설명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교에서 이제 또 하는 설명회가 있는데 대학교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솔직히 그건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가 모집 요강을 어떻게 갖고 갑니다 보다 입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입시 설명회나 아니면 이런 박람회 같은 걸 준비할 때는요, 작년에 대한 입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시즌에 이제 표점이나 학생들의 수준 같은 것들이 이제 점수가 나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번 시즌에 맞게끔 환산 점수를 다시 구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설명회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 학교가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갖고 이번 시즌에 입결을 예측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앞에 뭐 설명하고 학교 자랑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가더라도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만일 예측 데이터나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는 설명회다? 그러면 솔직히 별로 볼 거 없으실 겁니다. 이게 수시랑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어떤 기준선을 되게 많이 말해주는 설명회가 아니거든요.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대한 입결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번 시즌에 어떻게 적용해서 변화된 점수에 우리 아이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대한 어떤 입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학사라는 프로그램도 이용할 거고요. 메가스터디나 대선 것도 쓸 거고 저희 컨쇼에 정시혁명 그리고 뭐 고속성 이런 거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저희 컨쇼 요번 시즌 2024학년도 정시혁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의 비율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하면서 학교만 좀 찾아놨다라면 그런데 그런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되게 많이 따지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일일이 계산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비율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따지시는데 부질없는 짓입니다. 솔직히 학교에 대한 뭐 어떤 학교가 수학에 대한 방연 비율이 좀 높고 국어가 좀 낮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넣었을 때 과연 유리할까요? 그 학교의 수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율 같은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체를 다 돌려보는 게 훨씬 빠르세요. 프로그램 돌리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비율이나 백분위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환산 점수입니다. 대학교는 환산 점수로 가는 거예요. 백분위로 가는 게 아니고 또한 표점만 가지고 그 표점의 단순 합이 있죠. 그 표점을 다 더합니다. 그 전체 합을 솔직히 설명해서 보여줍니다. 뭐 290 몇 점이면 어디 갑니다. 그 표준 점수 다 더한 거 있잖아요. 무의미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대학교 환산 점수라는 거는요, 대학교마다 계산법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점을 뭉태기로 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반영 비율이나 학교 수준에 맞게끔 다 환산하는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산 계산기라는 걸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분위로 볼게요. 100분위로 봤을 때 85점 정도 나오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85점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100분위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위에 나와 있는 표점인데 아직은 표점에 대한 기준을 잡기는 어려우니까 100분위로 일단 볼게요. 100분위로 봤을 때 85점이라는 학생이 들어왔고 영어는 1등급이에요. 이 친구가 가고 싶은 건 컴퓨터와 AI 쪽으로 가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정시혁명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정시혁명으로 돌려봤을 때 동국대나 서울과기대, 세종대, 숭실대, 홍익대학교로 한번 돌려봤는데 동국대학교나 홍익대학교나 숭실대학교 AI, 숭실대학교 아시죠? AI랑 인공지능 되게 유명한 거, 세종대학교랑. 그러다 보니까 숭실대나 홍대나 동대는 좀 힘들지만 서울과기대나 그리고 숭실대학교 컴퓨터나 그리고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도 한번 해볼 만하네요. 우리 아이는 세종대학교를 기점으로 안정권을 좀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세종대를 기점으로 위쪽으로 카드를 한 장 한 장 높이는데 숭실대학교나 과기대나 요 라인에서 한 장 그리고 한 장 정도를 더 높일 때 뭐 국민대나 아니면 뭐 동국대학교 이런 데들을 더 계산해 보면서 뒤로 빠지는 데이터를 한번 보겠죠. 자, 그런데요. 방금 백분위가 85점 아이였어요. 그죠? 그리고 환산 점수를 봤더니 여기 옆에 보시면은 4점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4점수라고 나와 있는 여기가 우리 아이 대학교별 환산 점수입니다. 그냥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했을 때 이제 예측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제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보면 되고 작년 입결과 우리 아이 지금 4점수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거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입결을 그대로 사용하실 거면 입시에 대한 전형이 전혀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지면서 4점수를 보는데 자, 한 명의 학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국어 화작을 봤는데 되게 못 봤어요. 표점이 117점이고 100분위는 78점대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수학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93점이고 물리화학은 85점인데 이 학생의 100분위를 평균을 내보잖아요. 그러면 85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학생과 100분위 단위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100분위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85점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까 넣었던 학교들을 다시 한번 지원을 한다라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대학교는 자연계다 보니까 국어보다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봤을 때 당연히 내 점수인 환산 점수가 높아질 겁니다. 높아지면서 대학교 라인에서 아까 과기대나 세종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특히 숭실대학교 이런 AI나 이쪽 라인들 이런 데는 솔직히 불합격 라인 뭐 컴퓨터 쪽 불합격 이런 거 떴었는데 지금 다 안정권이죠. 그리고 서울과기대학교도 적정권이었던 게 안정권이 되고 도정권이 적정권이 되네요. 왜? 반영 비율에 잘 맞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 대학교에 반영 비율에 잘 맞게끔 환산 점수가 계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뭐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면서 보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계산기 한번 돌려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대학교는 그냥 안정권이 뜨실 거고 표점에 대한 이런 환산 점수 같은 것들이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 환산 점수는 100분위 갖고 한 건 아니고 표점 갖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홍익대학교가 아까 불합격해서 도전권이 바뀌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솔직히 대학교 레벨에 있어서 세종대나 숭실대 라인에서 일단 숭실대학교를 안정권으로 잡는다라면 홍대 라인과 그리고 그 라인 사이로 대학교를 누를 건지 홍대 라인과 좀 도전권을 약간 세게끔 두 장을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거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오늘 하도 많이 질문하시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저희 정시혁명과 진학사 프로그램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시가 진학사 프로그램 진짜 많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진학사라는 프로그램과 저희 정시혁명은요 계산법이 틀립니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뭐 진학사는 안 된다는데 왜 니넨 된다 그래? 뭐 진학사는 된다는데 왜 니네 안 된다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진학사는 보통 이제 진학사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실 때 학부모님들이 입시 원서 접수를 받는 곳이니까 정말 데이터를 잘 구성하고 있겠지 그런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뭔가를 비교하면서 해주겠지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진학사는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실시간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아이가 만약 건국대학교 줄기세포를 넣고 싶은데 과연 저기에는 어떤 애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넣어봤더니 관심 있는 애들끼리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아이 위치를 찾아주는 거죠.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컨설턴트가 만들고 싶었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엄청난 표본 집단이 필요해요. 근데 그 엄청난 표본 집단을 진학사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원을 할 때 그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좀 잡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이제 어떤 편차나 문제점을 잡기 위해서 진학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이나 중위권 정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맞아떨어지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 건국대학교 줄기세포를 넣을 거라고 진학사를 돌려봤다라면 거기를 내가 꼭 지원을 해줘야지 그 데이터가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저는 그 학과를 안 넣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넣어보면서 맛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뭐 이제 진학사에서 좀 잡아가겠다,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비중보다는 현재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좀 보는 거고요. 이런 저희 정시혁명이나 고속성장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주는 업체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작년에 합격한 아이들과 2년 전에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에 대한 그 이제 움직임을 다 분석을 해요. 저희가 분석을 하면 만일 뭐 10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10점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난이도에 따라 표준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즌은 작년과 다르게 10점짜리 아이들이 합격했던 학교에 8점이 돼도 갈 수 있다는 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그 계산한 걸 가지고 이제 예측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저희 컨쇼 같은 경우는 하도 진학사 얘기가 많아서 진학사 배터리 칸수 집어넣으면 그 배터리 칸수로 인해서 우리 환산 점수에 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학사 현재 아이들의 흐름까지도 분석하겠다고 만든 게 정시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학사 프로그램과 이제 정시혁명 프로그램에 대한 이 원리는 좀 다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 개 다 이용하세요 라는 겁니다. 두 개 다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현재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데이터에 대한 기준선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단 지원을 하시는 게 이제 정시다. 그래서 정시는 솔직히 숫자 싸움입니다. 정말로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눈치 작전이에요. 근데 눈치 작전은 나중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일단 데이터 싸움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요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분석하냐 이건데, 일단은 나중에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따로 시간을 한번 마련해 갖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프로그램 사용하세요. 꼭 저희 정시혁명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시혁명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정시혁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세요. 혼자서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 환산 점수 내서 그걸 대학교 입결을 가지고 뭔가 분석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정시의 시작, 지원 전략 3가지 팁을 드렸고요. 대입정보 119, 대학교 찾을 때는 안정권부터, 그리고 비율이나 이런 것들 따지지 마시고 그냥 빨리 환산 점수 구해서 프로그램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채팅창에다가 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